자, 이제 문제풀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이제 논리회로 분야인데, 논리회로 분야는 보면은 부울대수하고 그 다음에 논리회로하고 순서 논리회로 이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 부울대수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부울대수 같은 개념에서 몇 가지 이제 주목할 개념들이 있죠. 그런 개념들을 좀 보면서 봐나가시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는데, 이제 어떤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지금 CA1, CA2가 있고 DA1, DA2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F가 출력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소화된 sum of product를 구해봐라.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진리표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진리표 만듭니다. 그럼 여기 조건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CA1하고 CA2가 0이면 출력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CA1하고 CA2가 0이면 출력이 0이 된다. 여기는 전부 다 0, 0이 되겠죠. 4개가.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CA1하고 CA2가 1이면 출력이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4개죠, 여기서 보면 4개에서 1이 돼서 여기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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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0, 1일 때, 0, 1일 때 같은 경우는 D에 1이 된다는 얘기는 D에 1에는 요 값이 된다는 얘기죠? D에 1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그럼 여기는 0에다가 0에다가 1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1, 0일 때는 D에 2. 여기는 이제 D에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0에다가 1에다가 0에다가 1. 이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소화된 곱의 합 형태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오, 아니, 뭐 잘못했다. 여기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묶어놓으면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 묶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F에 관한 식은 뭐냐면 여기가 뭡니까? C의 2에다가 D의 1이 되겠죠. 플러스 여기입니다. C의 1에다가 D의 2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여기는 C의 1에 C의 2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 겁니다. 자, 2번도 이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입력 변수 X, Y, Z하고 세 개의 출력 변수 A하고 B하고 C를 갖는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조건이 만족되도록 하기 위한 A나 B나 C에 대한 간소화된 불함수식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이진 입력이 0, 1, 2, 3인 경우에는 입력보다 1이 큰 이진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4, 5, 6, 7일 때 같은 경우는 반대로 1이 감소된 값으로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조건에 맞도록 이제 진리표를 마찬가지 집어넣고 나서 ABC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변수가 X하고 Y하고 Z가 있고 출력이 A, B, C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부터서 3까지 하고 그 다음에 4부터서 5까지라고 그랬죠. 0부터서 3까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된 값을 출력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뭡니까? 0에 0에다가 1일 거고 여기는 0에다가 1에 0일 거고 여기는 0에다가 1에 1일 거고 여기는 1에다가 0에 0일 거고 반대로 4부터서 7까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1 감소된 값으로 출력한다라고 그랬죠? 4인 경우는 3이니까 0에다가 1에 1이겠죠? 5일 때는 4니까 1에 0에 0이겠죠. 6일 때는 5니까 이게 될 거고 여기는 1에 1에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A에 대한 것, B에 대한 것, C에 대한 것을 이제 3변수를 통해서 카르노 도표로 간소화를 시켜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YZ에서 0, 1일 때, 0, 0일 때, 0, 1일 때, 1, 1일 때, 1, 0일 때. 그럼 여기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0이 되고 1에 1에 1이 되겠죠. 그럼 A에 관한 식은 그렇다면 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 B죠? 아니, X, Y죠?
여기가 XZ입니다. 여기가 YZ가 되는 거죠.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B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되고 YZ가 됐을 때 0하고 1이고 00일 때, 01일 때, 11일 때, 10일 때 이러면 되니까 0에서 그 다음에 1에다가 0에다가 그 다음에 1에다가 0이 되겠습니다. 1에다가 0에다가 0에다가 1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B에 대한 식을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간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차피 B 같은 경우는 각각을 놓고 다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X에다가 바에다가 Y에다가 바에 Z 플러스 여기는 X에 바에다가 Y에다가 Z에 바 플러스 여기는 X에다가 Y에 바에 Z에 바 플러스 여기는 XYZ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X의 바가 앞으로 나오고 나면 Y의 바에 Z 플러스 Y에다가 Z의 바 플러스 여기서 X가 나오죠? 그리고 나면 Y의 바에 Z의 바에다가 플러스 하고서 YZ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죠? X의 바가 있고 이런 경우는 베타의 논리 합이죠? Y에다가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X에다가 Y의 바에 Z의 바 플러스 YZ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Y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가 이런 방식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풀면 이거 뭐가 됩니까? 바로 이런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에 대한 겁니다. 그럼 이제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있고, 0이 있죠? 그 다음에 1이 있습니다. 0에 0에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Z의 바가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에 대해서 지금 합의 곱형태로 간소화되는 경우하고 곱의 합형태인 경우 두 가지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는 지금 뭐냐면 지금 민텀 항들이 일로 돼 있을 때고 이건 뭐 돈트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돈트케인 경우하고 이 경우는 이제 고려를 해서 한번 묶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B하고 C가 방이 이건 뭡니까? B의 바하고 떨어지면 되고 이거 해놓으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바하고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래 한 그래서 제가 위첨자를 써서 따로따로 했는데 이게 좀 붙여서 쭉 연결돼 버리네. 그럼 이런 경우는 사변수를 통해서 카르노프 도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1일 때하고 X일 때를 표현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sum of product하고 product of sum에 대한 간소화된 식 이걸 봐보도록 합니다.
A, B에다가 이제 D인 경우죠. A, B에다가 D인 경우, A, B이면서 D인 경우. 여기죠? 여기 A, B이면서 D니까, D 이쪽이니까. 그래서 A, B의 D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CD일 때, A에다가 CD일 때는 A면서 CD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저기? 여기 저렇게. A면서 CD에 해당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B에다가 C에다 D에 봐. C에다가 D에 봐인 경우 여기죠? 여기가 되는데 B니까 B는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on't K일 텐데 이제 A에다가 B에 봐죠. A에다가 B에 바에다가 C에 봐 그랬죠. C에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되죠? A에다가 B에 바에다가 C에 봐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don't K가 되겠죠. CD에다가 A에 바에다가 CD인데 CD일 때는 이제 그럼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가 don't K입니다. 그 다음에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C라고 표현했어요. C일 때는 이제 여기가 C가 되니까 don't K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우가 이제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um of product일 때는 이제 2를 묶어 나가는 2를 다 묶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don't care는 1로 쓰일 수도 있고 0으로 쓰일 수도 있고 don't care니까 어떻게든 간에 1은 x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4개의 1은 묶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sum of product 간소화한다면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나머지 여기 x들은 뭡니까? 0으로 간주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sum of product로 간주할 때 sum of product로 간소화할 때 같은 경우는 F는 이제 간단히 나오죠. 자, 여기입니다. B에다가 C가 될 거고 여기는 뭡니까? AC죠? 여기는 AC가 될 거고 플러스 여기는 AT입니다. AT. BC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입니다.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0을 묶어 나가면 되겠죠. 0을 묶어 나가면 되는데 0을 다 묶어 나갈 때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여기 0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까? 5개를 묶어 나가니까 여기는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 0이 이제 묶여야 되는데 0이 묶여야 되는데 얘는 그럼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은 경우 바로 이때 사용할 때는 뭡니까? F의 반은 해놓고 나서 그대로 sum of product 형식으로 쓰면 되죠? 쓰면 여기가 뭡니까? A에다가 A의 바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는 뭡니까? 지금 C의 바에 T의 바죠.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는 양변을 다시 보수화시키라는 얘기죠? 뭐가? 아, 저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 얘를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얘를 묶으려면? 이거 주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시 여기가 더 붙는 것이 바로 뭡니까?
B의 바에 D의 바. 그거죠? 그래서 양변을 다시 보수화시키면 F는 이꼬르 A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D, 그 다음에 뭡니까? B 플러스 D. 이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썸 오브 프로덕트일 때하고 프로덕트 썸일 때 이런 관계들을 이제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또 뭡니까 모의고사 거 살펴보니까 그것도 간소화를 못해가지고 틀리고 그래요 보니까. 네? 보니까 여러 명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2점짜리에서 했는데 혹시 모의고사 없으신 분은 뭐 공개로 지금 열려 있죠 지금 모의고사. 네? 오늘 뭐 문제가 이번 2점짜리 하나 해놨는데 간소화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어떤 식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x값이 나올도록 할 때 유도되는 식을 써봐라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방해서 한번 문제화 시켜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잠수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잠수 여기서 표시해놨죠? 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점짜리는 이제 기입형에 해당되는 거. 그런 정도 수준이고 4점짜리는 이제 4점이면 5점짜리가 있죠? 그런 게 서술형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xy는 x 플러스 z가 된다는 식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x에서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는 x로 간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야 뭐 간단한 거니까 x 플러스 x에다가 y일 때 같은 경우는 x를 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y 하는데 1 플러스 y는 1이 되는 거죠. 그 얘기니까 그게 될 거고 이렇게 한소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억번에 가서는 두 개의 식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두 개, 요해하고 요해의 식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될 건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죠 여기. 여기 식에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x의 프라임에다가 x 플러스 y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x 플러스 x의 프라임은 뭐가 돼?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1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은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되냐면 x에다가 x 플러스 y에다가 x 플러스 z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분배한다는 얘기 이거죠, 이거. x.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y에다가 x 플러스 z 이게 된다는 얘기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내가 x.x는 다시 x가 되는 거죠? 이 식을 적용하게 되면 x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y에다가 x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럼 다시 x 플러스 xy는 x가 되는 건데 아까 여기 적용했던 규칙 나와 있죠? 여기 적용하면은 얘는 x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x에다가 x 플러스 z가 되겠죠.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x에서 x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z가 되겠죠. x는 x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 규칙을 또 적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x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이 이런 타입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간소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주어진 규칙대로 적용을 시켜서 간소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 때문에 4번 같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컨센서스 항에 대한 것은 이게 이제
이 경우는 뭐 이렇게 썩 중요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뭐 디지털 논리회로라는 책자에서 보면 당연히 뭡니까 간수화의 한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정도 개념은 어떤 간단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들도 뭐 어려운 개념들 아니니까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다. 이런 정도 개념만 짚고 나간다면 만약에 뭡니까 논리회로 분야를 조금 더 바꾸실 때 가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대체적으로 기출됐던 문제를 일반적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작년에 뭡니까? 운영체제에서 보면 경쟁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쟁 조건에 관한 것은 내가 2014년도 모의고사를 봐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다, 그게. 14년도 아니, 2014년도 문제풀이 때 제가 경쟁 조건에 대해서 했었어요. 작년에 딱 그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이 문제를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과거에 제가 2008년도, 7년도 할 때 같은 경우는 워낙 그때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이제 2015년, 16년입니까? 16년에 피보나치 검색에 대해서 시험 출제가 됐었죠? 피보나치 검색에 대해서. 이 피보나치 검색에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인 시중 책자에서는 새로 나온 책자에서 거의 소개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했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검색에 대한 것들을 일반 과정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 되면은 그 내용 빼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까지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저도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나오지 밖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그렇게 사소하다 싶은 것들도 꼭 관심을 보면서 봐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만 늦춰서 나왔으면은 그 개념 내가 피보나치 검색에 대해서는 넘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항에 대한 개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이해를 하고 가라는 얘기죠. 한 문제만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간단한 이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컨센서스 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이제 어떤 그 F에 관한 식이 A에다가 B 플러스 A의 바에다가 C 플러스 BC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뭡니까? AB에 해당되는 것은 AB에 해당되는 거 여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A의 바에 C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죠. 그 다음에 BC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 이제 칸노프 도표로 보니까 요건데, 이렇게 되는데, A, B는 이거고, A의 바에 C는 여기가 되는 거고, B, C는 요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에 대한 최종적인 간소화된 식은 뭡니까? 여기는 이렇게 먹는 거고, 그러면 B, C라고 하는 건 이미 안에 흡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간소화된다는 것은 A, B하고 플러스 A의 바에 C가 되는 거죠.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항 아니에요. 컨센서스 항은 뭐냐면 이 두 개 항 중에서 A하고 B가 보수화가 되어 있잖아요. A하고 B가 A가 있고 A의 바가 있고 보수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나머지 항이 뭐예요? A하고 B를 뺀 항이 BC라고 하는 항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A하고 A의 바가 있고 나머지 항 B하고 C라고 하는 것은 B로 C로 묶어진 항을 우리는 컨센서스 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컨센서스 항은 BC가 되는데 BC라고 하는 항은 우리가 카르노프 도표로 해보면 항에서 묻혀버려요. 이런 것들은 생략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뭐 카르노프 도표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하고 있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럼 이제 내가 여기 가서 보면 컨센서스 항이 뭐가 있는가 얘긴데 그럼 잘 봐요 한번. 어떤 것이 보수화가 되고서 나머지 항이 따로 항이 있는지. 그럼 여기서 봐보면 하나 여기 있네 여기서. 뭡니까? 2라는 항하고 2의 프라임이라는 항이 서로 보수화가 돼 있잖아요. 보수화가 돼 있죠? 보수화가 돼 있고 나머지 항이 뭐예요? 그럼 나머지 변수들이. 요거는 같죠? 요거는 같죠? 그러면 얘가 보수화가 돼 있고 얘가 보수화가 됐으면 이것의 컨센서스 항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가면은 A의 프라임하고 A가 있죠. A의 프라임하고 A가 있으니까 그곳에 나머지가 뭐예요? B의 프라임에 C, D, E가 되겠죠. 그러면 여항하고 여항의 컨센서스 항은 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항이 되는 것은 여항하고 여항이죠. 컨센서스 항이 뭐냐? 항을 찾아봐라. 그러면 여항하고 이항하고 이항이 컨센서스 항이 된다. 그러면 앞에 A, B, C는 여하고 여해 때문에 컨센서스 항이 되는 거고 여기하고 이것 때문에 컨센서스 항이 돼요. 그럼 이항하고 이항은 뭡니까? 간소화를 시킬 때 여항은 생략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소화된 최종적인 항은 뭐냐면 요거 나갔대요. 여기서 간소화가 된 C는 뭐냐면 A의 프라임에 B의 프라임에 플러스 B의 C에다가 E의 프라임 플러스 A, C, D, E. 이겁니다. 간소화됩니다.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5개 항일 때까지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풀면은 간단히 해결이 돼요.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두 개 항에서 흡수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하고 A의 바가 보수화가 돼서 남는 BC라고 하는 항이 있는 것은 카르노프 도표로 해보면 요거는 이 항에 묻혀버린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제 6번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런 뭡니까? 그 곱의 합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합의 곱 형태로 되어 있는 두 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n 곱하자는 얘기지.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곱하려면은 요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x 여항하고 요거하고 요걸 이제 곱하기를 하자는 얘기죠. 곱하기를 하면 요거 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나절 잡아야 풀리겠네 이거.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x에 관한 식하고 y에 관한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x하고 y를 곱하는 식을 풀자는 얘기죠. 이런 경우일 때는 부울대수로 풀자면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너무나 식이 복잡해서 하다가 틀리죠. 하다가. 그럼 카르노프 도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카르노프 도표를 할 때 여기다가 나눠놨 쪽에서 위의 것은 이걸로 x로 풀고 y의 것은 밑으로 풀겠습니다. 네? 카르노프 도표에서 내가 칸을 두 개로 했는데 위쪽은 x에 대한 식을 쓰고 y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WX의 Y의 바. W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죠. WX는 지금 여기가 되고 Y의 바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Y가 되고 Y의 바니까 여기가 일일이 됩니까? 여기서? 여기면 되고 WX의 Y의 바. Y의 바에다가 Y의 바에다가 Z일 때. Y의 바에 Z일 때는 여기가 전부 다 1인 거죠? Y의 바에 Z니까 여기가 다 1이죠,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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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의 바에 Y의 Z의 바. Y의 Z의 바가 여기가 있으니까 W의 바니까 이 두 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X의 바에다가 Y의 Z의 바. 이제 X의 바일 때는 이 밖으로죠? 밖으로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Y에다 Z의 바니까 여기하고 요거죠? 요거죠? 요거죠, 이게? 이게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것만, 위에 있는 것만 해서 보자면 여기가 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카론노프 도표 만들어서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고배 합형태고, 합의 고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 여기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어떤 것이 0이 되는가, 여기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럼 뭐냐면, 반대로, 이런 방식으로, 여기를 바로 풀면은, 여기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곱의 합형태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게 여기가 이제 바가 될 때는 얘는 W의 프라임에 X의 프라임에 Y의 Z 플러스 X, Y에다가 Z의 프라임 플러스 Y에다가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들이 뭐라냐, 이 항들이 반대로 이때는 0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Y의 바니까.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Y의 바에 Z의 바에 YZ. Y의 바에 뭡니까? X의 바에 YZ. 근데 여기죠, 여기죠? 여항이 뭐냐? 여항이 1이 아니라 0이라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죠. 왜? Y에 바로 고쳐줬으니까. XY에다가 Y의 Z의 바죠? Y의 Z의 반대 X죠. X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W에다가 Y의 바의 Z죠? W일 텐데 Y의 바의 Z가 되니까 여기 저거 이 두 개가 0이라는 얘기. W에다가 Y의 바의 Z.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1이라는 얘기. 나머지가 그럼 이제 다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 위에 것부터 자면 여기가 1이 되면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죠. 얘가 0,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0입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는 이제 0이라고 돼 있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반대로. 여기가 전부 다 1입니다. 그러면 1, 여기가 1, 여기가 1, 1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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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양변이 위와 아래가 일일인 것만 묶어줍니다. 일일인 것만. 자, 일일인 것만 묶어주면은 대표적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가 1 있죠. 이렇게. 여기가 두 개가 다 1이죠. 1, 0으로 돼 있다. 이거 안 됩니다. 뭐 이제 위아래가 1, 1일 때. 그럼 요거 묶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x하고 y에 대한 곱은 이항이죠, 이항이 뭡니까? wx에다가 y의 바에 z의 바죠. 플러스 여기입니다. w의 바에 y의 바에 z 플러스 자, 여기입니다. x의 바에 y에다가 z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이 경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두 곱으로 하면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그러세요. 복잡해서 못 풀리죠. 근데 카르노프 도표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예, 한 변수에 대한 식이 있고 다른 변수에 대한 식이 있단 말이야. 두 개를 곱해봐라. 곱하는 것을 해봐라. 그러면 곱하기에 대해서 풀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건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곱을 해 나갈 때 식을 풀어 나갈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시험 출제가 돼도 4변수 이내에서 시험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5변수일 때가 시험에 나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험 출제 뭐 빈도랄지 이런 데에서 보면은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높지는 않는데 그래서 한 문제는 풀고 가야죠. 그래도 한 문제는 풀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4변수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워낙 흔하게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변수인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만 이렇게 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냐면 여기입니다. 이 가에 대한 식 요거 있는데 요것을 간소화하면 여기에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이 식을 간소화하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 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은 딱 맞질 않아요. 딱 맞질 않으면 그러면 don't care를 어떤 항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런 방식으로 간소화할 때 이렇게 간소화가 되게 나오게 하려면 don't care는 어떤 항과 어떤 항이 don't care가 돼야 되는가 그런 것을 묻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5변수일 때 사용할 때의 카르노프 도표 이걸 한번
오변수가 고양이는 오변수가 도저히 힘들고 그냥 시험 출제 뭐 될 가능성 없겠다. 뭐 자신하시면 버려도 돼요. 저는 어차피 한 번 정도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만 뭐 하는 것이니까 오변수 자체가 도저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감히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카르노프 도표에서 이제 오변수를 쓰려면 행으로가 A, B가 되고 열로가 C, D, E가 되겠죠. C, D가 되면 이제 행으로야 A하고 B니까 그거는 간단하겠죠. 여기가 A의 바가 될 거고 여기가 다 있으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B가 될 거고 여기 밖으로가 B의 바가 되겠죠. A하고 A의 바, B의 바, C 바, D 바, E 바. 이런 관계만 이제 딱 구분해 놓으면 쉽게 풀어요. 푸는 건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순서 같은 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A하고 A의 바가 있고 B하고 B의 바가 있다고 한다면 C의 바, D의 바, E의 바 이걸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순서가 그러네 여기서 순서가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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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에 1에 0에 1 그다음에 0에 1에 0, 그 다음에 여기가 0, 1, 2, 3 이렇게 가네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4, 5, 6, 7 이런 방식이네요. 이제 4변수일 때, 5변수일 때 이제 그 위쪽 열에서의 편되는 게 조금 다르죠. 그런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진수 중에 첫 번째가 비트가 C에 관한 거 아닙니까? C에 관한 거니까 여기가 뭐 여기가 여기는 첫 번째가 전부 다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기가 뭡니까? C의 바죠.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들이 두 번째 비트가 이제 D가 되는데 그럼 D는 뭐냐면 두 번째 것이 0에 0에 해당되는 것은 좀 00에 해당되는 게 있죠? 여기 00이 있죠, 이렇게. 여기 00이 있고 여기가 00이 있죠? 그럼 뒤에 반은 뭐냐면 여기에 뒤에 반은 요 항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뒤에 반입니다. 그럼 가운데 여기에 뭡니까?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가운데 있는 4개 외가 이제 D가 되겠죠? 그러니까 D의 바. 마지막 끝에가 2죠. 마지막 끝에가 2인데 2는 뭐냐면 2는 여기죠, 이게. 2는 여기하고 이거. 얘하고 여기에 뭐냐 여기가 2예요, 이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입니다.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뭐 2의 바겠죠?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여기가 2의 바입니다. 근데 아까 식으로 보자면 여기가 뭡니까? 그럼 여기가 일일이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B죠? 이렇게 있으면 B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있으면 D죠? D이고 여기가 2의 반입니까? 여기가 아까 봅시다. 식에서 보면은 B에다가 D에다가 2의 바예요.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얘 두 개 뭡니까? 얘하고 얘 두 개가?
A, 전부 다가 A가 되고 E죠? 여기가 A라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봐봅니다. 그러면 이제 A에다가 B의 바에 2,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2,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2인 거. A의 B의 바에 2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A에다가 B의 바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2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니까. 에? 지금 현재 항에서 그 항에서 A에다가 E의 바에 A에다 B의 바에 2에 해당되는 거 여기 저기 여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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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해. 네 개겠죠? 네 개겠죠? 그러죠? 첫 번째 항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가 A에다가 뭡니까? 뭐지? C의 바에다가 D. A에다가 C의 바에 DE. 여기 A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C의 바에다가 D에 해당되는 요거죠, 이거? 이거 두 개. 여기 뭐 요게 A에다가 A의 C의 바에다 D죠? 이 두 개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A에다가 CDE, A에다가 CD인 거 요거죠, 이게? A에다 CD인 거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요거죠? 그 다음에 B에다가 C의 바에 D에 2의 바. 여기잖아요, 요거. 요거죠? 해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의 바에 B.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D의 2의 바. D의 2의 바인 거. 여기가 여기입니다. 다 표시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4개죠? 그러니까 그러면 돈트 케어는 여해하고 여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돈트 케어가 되려면. 현재 유예식에 의해서 아래처럼 간소화가 되기 위해서 돈트 케어 항이 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돈트 케어 항이 그러면 이 항하고 이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주면 되죠. 돈트 케어에 해당되는 게 뭐냐? D에다가 A, B, C, D, E에 대한 돈트 케어, 시그마. 이게 돈트 케어가 이제 민텀 항의 순서가 뭐냐면 민텀 항의 순서가 그러면 그러죠. 여기가 0, 1, 2, 3 그다음에 어디에 4가 여기죠. 4, 5, 6, 7 여기가 8, 9 여기가 10, 11 이죠? 12, 13, 14, 15 16이 뭐냐? 16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죠? 여기가 16, 17, 18, 19 20, 21, 22, 23 20, 24, 25 26, 27 28, 29 30, 31 뭐지? 돈트 케어인 것은 돈트 케어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돈트 케어에 해당되는 게
25, 25, 29, 30 이거지. 보면 내가 요 문제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변수는 저는 이것저것 뭐 다른 문제가 안 나와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드는 건 같은 거니까 여러분은 필요 없으면 가감히 버려도 좋다. 이제 예전처럼 문제가 뭡니까? 2007년이나 8년, 뭐 6년도 이때 수준 문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사실상 뭡니까?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시험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해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제 작년도의 이 문제는 이제 작년도 그 공무원에서 보면 기술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기술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뭐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 보셔야 될 내용이죠. y에 대한 식을 주어놓고 나서 이걸 제시를 해놓고 나서 먼저 뭡니까? 카르노프 맵을 이용해서 논리함수 y에 대한 하부 곱 형태의 논리식으로 간략할 것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서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술고시로 나왔던 문제니까 얼른 쉽게 풀도록 하는 문제는 아니죠. 한번 생각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내가 요 문제 했듯이 이제 요거를 이제 써 나가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아까 했던 것처럼 y에 발을 해놓고 나서 그냥 곱의 한 형태로 해놓고 나서 표시해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라고 했을 때는 하나씩 봅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A의 프라임에 B의 프라임에 C의 프라임에 D의 프라임 플러스 여기는 뭡니까? A의 B에다가 C의 프라임에 D의 프라임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에다가 C의 프라임에 D의 프라임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의 프라임에 C의 프라임에 D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의 프라임에 C, D 플러스 A에다가 B의 프라임에 C의 프라임에 D 마지막 하나 A의 프라임 B의 프라임에 C에다가 D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가 일곱 개구나? 7개. 이제 요걸 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걸 하면 여기죠? 여기 되고
A, B에다가 C'에 D'에. 여기죠? 그 다음에 A'에 B에다가 C'에 D. 여기죠?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긴가요? 아니다. 이거 뭐야? C에 D 프라임. 이건 뭘 하나 잘못 써놨나 보네, 내가? 하나 뭘 해야 잘못 쓴 거 있습니까? 몇 번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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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에 됐고, CD 됐고, 지금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에? 여기 들어가야죠. 아니, 내가 폴트 여기 들어가실 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일로 놓고 풀면 되겠죠. Y를 그 뭡니까? Y를 합의 곱 형태의 논리식으로 간소화를 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Y의 반은 A의 바에 B의 바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뒤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B의 바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B의 바에다가 C의 바에다가 D. 그래서 이제 양변을 이제 뭡니까? 포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Y는 이꼬르 A 플러스 B에다가 B의 바에다가 C 플러스 D. 그 다음에 B에다가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D의 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에서 카르노프 맵을 이용해서 논리 함수 y를 표준 곱의 합형태의 논리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A, B, C, D에서 시그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일에 대한 것을 표시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5, 6, 7 그 다음에 8 10 11이죠?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가 여기입니다. Y를 표준 곱의 합형태로 나타내고 이런 얘기 했을 때 표준 곱의 합형태로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또한 고배합 형태의 논리식으로 간략화해라. 뭐 이거야. 카르 높은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간소화시켜 나갈 때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묶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입니다. 자, 간소화된 식은 써봐라. y는 이꼬르 bc 플러스 bd죠? 그 다음에가 뭡니까? a, b가 됩니다. 플러스 a의 b의 바에 d의 바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표준 곱의 합 형태로 나타낸 거고 곱의 합 형태의 간소화된 식이 되겠고 어디? 여기? A시다. 요거. 여기가 BC죠? 여기가 BD, 여기가 AC. 자, 8번 문제는 자, 기술고시에서 나왔던 문제다. 기술고시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보면 이렇게 뭡니까?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문제들도 좋은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보고서 항상 확인해서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퀸 매크로스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또 간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퀸 매크로스키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논리회로측자에서는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소화를 시켜 나갈 때 또 이걸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런 표에서 보면 뭐 주황 차트하고 필수 주황 차트를 어떤 방식 구하는가 그 요령만 봐도요. 네? 이런 정도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연로에서 이렇게 X가 표시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B의 바에 C의 바에 D가 D일 때는 이제 그 뭡니까? 1, 9라고 돼 있죠? 1, 9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 봐봐요. 여기가 이제 A, B가 있고 C, D가 있고서 00일 때, 01일 때, 11일 때, 10일 때, 00일 때, 01일 때, 11일 때, 10일 때. 그럼 이제 뭐냐면 B의 바에 C의 바에 D. 그럼 여기 아닙니까? 여기죠? 그럼 여기 항은 뭐예요? 여기. B 맞지? 여기죠, 여기. 깜빡했네. 여기잖아요. 이 항이 내가 B의 바에 C의 바에 D는
D는 이제 뭡니까? 여기 C의 바에 D가 되고 B의 바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닙니까? 항으로 보자 뭐예요? 0, 1, 1 해서 1하고 9항입니까? 네? 1하고 9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풀면은 이런 식으로 풀면 여기하고 여기예요. 네? 그런 똑같은 항인데 그러면 이제 A의 바에 B에다 D의 바도 이제 민텀항으로 보면 6, 4,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A의 바에 BC는 뭐냐면 6, 7항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항을 간소화시키는 방법 뭐냐? 그럼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카르노프 도표로 풀어보면 또 그대로 나와요. 그럼 뭐냐면 열로 봤을 때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 되어 있는 게 하나 되어 있는 거. 하나인 걸 동그라미 쳐봐요. 하나인 거. 이렇게 이거 하나죠? 열로 이게 여기도 하나죠? 근데 여기는 두 개잖아요. 두 개. 요건 제외합니다. 이건 두 개.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두 개. 여기가 하나.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항들.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항이죠? 이 항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이 항하고 그다음에 여기 항. 이 세 개 항을 무슨 항이라고 하냐면 필수 주항이라고 해요. 필수 주항.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필수 주항에서 X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다 걸리면 되는데 요 방법이 뭐냐면 이게 필수 주항에 해당되는 항에서 필수 주항에 해당되는 항에서 선을 그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 X 있죠? X 있는 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어서 X 있는 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이제 필수 주항 같은 경우는 그 행에서 X 있는 걸 다시 밑으로 긁어봐요. 내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직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죠.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 이제 표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요애 빨갛게 해놨죠. 요애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필수 주항인 것이 이겁니다. 요거하고 이게 필수 주항이고 이게 뭐냐면 세미 필수 주항이에요. 그래서 필수 주항인 것은 적어놓습니다. B의 바에 C의 바에 D 그 다음에 A에다가 A에다가 프라임에 B에다가 D의 바 프라임에 A에다가 B의 프라임 그리고 세미 필수 주항은 BCD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 항을 여러분들이 카르노프 도표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항이 되고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간소화될 때 식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간소화가 될 때 식이 B의 프라임에 C의 프라임에 D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B에다가 D의 프라임에 플러스 A에다가 B의 프라임 플러스 BCD. 요 식은 요 5개 항은 6개 항 2개 항이 제거가 돼서 이런 식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카르노프 도표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한번 간소화가 되는지. 네? 이 항 전체 가지고서 카르노프 도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라고요. 간소화되면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울대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논리회로 분야에 부울대수 가서 새롭게 해준 건 뭐냐면 5항일 때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아까 내가 5항 분명이다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이런 항들은 충분히 볼 수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간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식만이 아니라 카르노프 도표뿐만 아니라 이런 킨 매크로스키에 의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2개 항 정도만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이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뭡니까? 좀 문제죠. 한번 그 기술고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과거에요. 우리 임용고시 시험에 나왔던 과거 문제 중에 하나에서 혹시 그 뭡니까? 그 자동 판매기에서 그 100원짜리, 200원짜리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돈 나오게 하는 그 순서도 해로에서의 기출문제 하나 있죠? 그 문제가 예전에 기술고시 때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거 문제 우리 임용에서 내더라고, 문제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기술고시에서 이미 2000년도 당시에 된 게 꽤 됐습니다. 그때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니까 한 벌로 하는 내용이니까 문제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은 진입로가 있는 고속도로의 교차로이다. 자동차 탐지 센서가 주 도로의 C와 D차선, 진입로에가 A, B 차선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센서의 출력은 차가 없을 때 로우, 차가 있으면 1. 그 다음에 교차로 신호등은 다음 조건에 따라서 제어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보고서 진리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진리표를 만듭니다. 출력은 A, B, C, D가 주어져 있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순서를 D, C, B, A, 이런 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고, 이게 출력 신호가 L에 EW가 있고 L에 NS가 있네요. L에 EW가 있죠. L에 EW가 있고 L에 NS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는 이제 4개 변수를 가지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조건을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놓고 나서 조건을 하나하나씩 따져 나가면서 이제 진리표를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동서신호.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동서신호입니다. 동서신호인데 C와 D 차선이 모두 차 있으면 반드시 녹색이다. 그 얘기인데 그 과정을 한번 쭉 봐봅시다. 아래에서 보면 출력 신호가 2개가 있고 녹색일 때 하이가 된다. 녹색일 때 하이. 녹색일 때 하이가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녹색일 때가 있고 이제 녹색이 아니고서 뭔 색이 나오냐? 빨간색이 나옵니까? 보면서 봐요. 이제 녹색일 때가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뭡니까? CD의 차선이 모두 차 있다. 그 위에서도 보면 뭡니까? A, B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없을 때가 로, 차가 있으면 1. 차 있다는 얘기는 2개가 이게 CD 차선, 요겁니다 지금. C하고 D의 차선에서 모두 차 있으면은
반드시 녹색이다. 그럼 1리터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 1이라는 얘기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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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네? 지금 현재 C하고 D차 모두 차 있을 때 LW는 반드시 녹색이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전부 다 1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동서신호. EW는 C 또는 D 차선이 차 있으면 녹색이다. C 또는 D 차선이 차 있으면. C 또는 D 차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죠. A, B 차선이 모두 차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A, B가 다 차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야기니까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는 뭐냐면 C 또는 D죠. C 또는 D인데 거기에서 제외가 돼야 될 게 뭐예요? 여기죠 이거? 이 조건에서 A, B가 모두 차 있을 때는 제외를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8개 중에서 여하고 뭐니까 얘가 다 차 있는 여기가 차 있고 여기가 차 있는 거죠? 이때는 제외를 시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여기가 그럼 뭡니까?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이제 여기는 반대로 이제 그럼 0이 되겠죠.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목해서 봐둬야 될 것은 여기면 되고 요걸 한번 봐보세요. A, B, C, D 모든 차선에 차가 없을 때는 두 개의 신호등 중에서 남북 신호등만 녹색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쓰면 여기서 동서 신호등하고 남북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서로 보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이쪽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러면 0이 돼야 되겠죠? 이게 다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조건입니다. A, B가 이게 A, B가 모두가 차 있으면은 녹색이다. A, B가 다 차 있으면 녹색이 되니까 여기죠. 얘가 1이죠. 얘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CD가 다 차 있고 여기도 1이 차 있죠? 차 있는데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CD 차선에서 모두 차 있는 경우에는 제한한다. 제한한다 얘기니까 외에는 0이 된다. 이런 얘기나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남북 신호등은 A 또는 B 차선이 차 있고 C와 D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녹색이다. 녹색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00으로 이제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식으로 해서 구하면 TCBA입니다. 여기만 묶었을 때, 지금 요거를 묶었을 때 LS 지금 반대가 NS니까, 그래서 L의 EW에 관한 식은 여기서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마지막에 하나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B에다가 C의 바, 그래서 A에다가 C의 바, 그 다음에 아니고 C에다가 B의 바, 그 다음에 D에다가 B의 바, 그 다음에 DC 플러스 C에다가 A의 바, D에다가 A의 바. 조금 간소화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NS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반대로 여기가 이제 1이 있을 때가 오겠죠.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 게 여기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곱편을 묶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D의 바에 C의 바가 되고, D의 바에다가 B입니다. C의 바에다가 B입니다. 되겠죠. 두 개에 대한 식을 한번 이렇게 구해보셔야겠죠. 문제는 뭐냐면 진리표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 신호등하고 남북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하나를 구해주면 반대편 보수화되는 거죠. 두 개가 녹색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한쪽만 그려주면 이것을 보수화시켜버리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대수까지 해서 딱 10문제 풀었네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게. 1시간 반이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15분이 더 초과됐어요. 그래서 논리 해로 분야는 조금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나갔었는데 자, 쉬었답니다.